오늘은 흔히들 말하는 메타 광고, 그 중에서도 인스타그램에 노출시킬 수 있는 광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메타 광고, 인스타그램 광고를 직접 해보신 적이 없거나 혹은 해봤지만 성과가 나지 않아 고민 중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바로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개념부터 세팅법 그리고 광고 분석법까지 상세하게 안내드리려고 하니 놓치지 말고 잘 따라와 주세요. 인스타그램 다들 정말 많이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저도 출퇴근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틈틈이 보는 편이랍니다. 인스타그램은 국내 SNS 앱 이용자 수 1위의 매체이며 10대부터 20대, 30대, 그리고 40대, 50대, 60대까지 다양하고 폭넓은 이용자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30대 이하 한국인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오래 사용하는 SNS 앱이라고 하는데요. 인스타그램 사용 중 광고를 접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스타그램이 무려 광고 시장 점유율 46.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노출이나 광고 접근성에 용이한 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인스타그램은 2040까지 폭넓은 연령대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고 모바일 사용자가 대부분인 만큼 높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으며 피드나 스토리 사이사이 침투하는 네이티브 광고의 형식이기에 광고에 대한 거부감이 없이 자연스럽게 노출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폭넓은 연령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건 결국 업종에 구애받지 않고 광고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광고는 뷰티부터 건기식, 패션, 박람회, 창업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업종이 뛰어들고 있는데요. 게다가 로그인 기반 서비스이므로 고객 관심사를 분석하는 등 타겟 설정에 매우 용이하답니다. 접근성이 높은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기에 브랜드 인지도 확보와 브랜딩에 용이한 것도 특징입니다. 아울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다 보니 빠른 확산을 통한 2차 홍보 효과도 기대할 수 있죠. 그렇게 초기 브랜드부터 이미 브랜딩이 되어 있는 브랜드까지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네이티브 형식 광고로 피로도와 거부감이 낮으며 단독 노출로 인해 타사와의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여타 검색 광고나 구글 광고 등 타 매체 광고와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광고는 다양한 광고 목적 설정이 가능한데요. 우리 브랜드 홈페이지나 어플 유입을 늘리는 트래픽 캠페인, 잠재 고객을 모집할 수 있는 캠페인, 앱 설치를 늘릴 수 있는 목적의 캠페인, 그리고 전환을 늘릴 수 있는 캠페인 등 다양한 목표가 존재합니다. 브랜드의 상황과 현재 목표에 따라 각기 다른 캠페인 세팅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의 이미지만을 노출시키는 단일 이미지, 옆으로 넘겨가며 볼 수 있는 슬라이드 형식, 제품을 캐러셀 형태로 노출하는 컬렉션, 그리고 동영상 형태까지 다양한 형태의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각각 소재 형태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가장 좋다고 딱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직접 진행하시다 보면 우리 브랜드에 가장 어울리는 소재 형태를 발굴해낼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의 수많은 기능 중 스토리 기능은 국내 Z세대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릴스, DM이라고 합니다. 만일 인스타그램 광고를 집행하시게 되면 단순하게 피드뿐 아니라 스토리와 릴스에도 노출시키는 것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겠죠? 그럼 인스타그램 광고를 집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광고 계정 생성부터 기본 세팅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 광고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메타 비즈니스 포트폴리오가 필요합니다. 메타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로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해당 화면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 페이스북으로 로그인 버튼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으로 로그인하시면 이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캠페인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만들기 버튼을 누르시면 새로운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이름부터 생성하겠습니다. 각각의 칸을 모두 채워주신 뒤 만들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생성하는 이유는 메타 광고는 비즈니스 포트폴리오가 있어야만 집행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부터 생성을 한 후 페이스북 페이지 그리고 메타 광고 계정까지 생성하여 직접 세팅하는 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만들기 버튼을 통해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생성하였습니다. 이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선택하신 후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비즈니스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해당 화면이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설정 화면입니다. 해당 화면에서 페이스북 페이지와 광고 계정을 세팅을 해야 저희가 메타 광고를 본격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페이지부터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계정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페이지 버튼을 눌러줍니다.
현재 방금 생성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계정이기 때문에 페이지와 광고 계정이 없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이시는 추가 버튼을 눌러서 새 페이스북 페이지 버튼을 눌러줍니다. 페이지 이름을 적겠습니다. 카테고리는 자신의 브랜드, 우리 브랜드에 가장 어울리는 카테고리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광고 마케팅 대회사이기 때문에 광고 마케팅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소개는 선택사항이므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를 해주신 후 페이지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페이지가 성공적으로 생성되었습니다. 인스타그램 광고, 페이스북 광고는 페이스북 페이지만 있다고 해서 광고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광고 계정 추가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광고 계정 만들기 버튼을 눌러서 광고 계정 이름을 먼저 적어줍니다. 시간대와 통화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시간대와 통화는 한 번 계정을 생성 시에 정하게 되면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시간대를 설정하실 때 국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시아를 검색해서 서울을 찾아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통화는 대한민국 원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비즈니스를 위한 계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내 비즈니스를 선택하셔서 다음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페이지를 생성할 때와 마찬가지로 동의를 하신 후 광고 계정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광고 계정이 성공적으로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와 광고 계정을 생성하였는데 그럼 본격적으로 광고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페이지에서 오른쪽 광고 관리자 버튼을 눌러줍니다. 캠페인을 눌러서 캠페인 화면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캠페인 화면을 보시면 광고를 세팅할 수 있는 화면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왼쪽 상단에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 광고의 구매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캠페인, 트래픽 캠페인,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캠페인, 그리고 잠재 고객 캠페인, 어플 전용 홍보 캠페인, 그리고 판매 캠페인 세팅이 가능합니다. 사실 판매 캠페인의 경우에는 픽셀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번에는 트래픽 캠페인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 광고는 계정마다 조금씩 설정이 다른데요. 추천 설정의 경우에는 어드밴티지 타겟 캠페인, 즉 메타의 AI를 활용한 캠페인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버튼이고 하단의 수동 트래픽 캠페인은 모든 설정을 더욱 세밀하게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는 캠페인 방법입니다. 오늘은 하단의 수동 캠페인으로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 광고는 캠페인, 세트, 그리고 광고 세 가지의 단계로 세팅을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캠페인 생성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페인 이름을 적어주겠습니다. 캠페인 목표는 트래픽으로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산 설정의 경우 캠페인 예산과 세트 예산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요. 캠페인 예산을 설정할 경우에는 캠페인에 속한 모든 세트에 각각의 예산, 특정 예산이 분배가 됩니다. 그 경우에는 성과가 높은 세트에 조금 더 많은 예산이 소모가 되고 성과가 낮은 세트에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게 소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세트별로 테스트를 원하신다면 세트 예산으로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나 금번은 캠페인 안에 세트 하나만 세팅하여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캠페인 예산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일 예산을 2만 원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드롭박스를 누르시게 되면 총 예산까지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특정 시즌에 대한 프로모션이 있을 경우 해당 기간 안에 얼마를 소진하겠다 라는 의미의 예산 선택 범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팅은 1일 예산 2만 원으로 세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트래픽 광고 세트의 이름부터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캠페인 이름과 광고 세트 이름, 그리고 광고 이름은 실제로 광고를 보시는 분들에게 노출이 되지 않는 이름이기 때문에 내가 보기 편한 이름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보통은 이 광고를 세팅한 날짜, 그리고 어떤 사람이 세팅을 했는지, 이것이 어떤 캠페인인지 구분을 하기 편하도록 세팅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전환 위치를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웹사이트가 있을 경우 웹사이트로 트래픽을 보낼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메신저, 인스타그램, 왓츠앱을 통해서 광고를 집행하실 경우에는 메시지 랜딩 페이지, 인스타그램 또는 페이스북 페이지까지 랜딩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지에 대한 목표 설정이 가능합니다. 트래픽 목표의 경우에는 페이지 조회수 극대화와 링크 클릭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두 가지 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랜딩 페이지 조회수 극대화의 경우에는 광고에서 연결된 웹사이트를 조회하는 조회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캠페인이고, 그러한 웹사이트를 조회할 가능성이 큰 사람들에게 광고를 주로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링크
링크 클릭수 극대화의 경우에는 광고를 클릭할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들에게 광고를 표시할 수 있는 트래픽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광고는 링크 클릭수 극대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세트 단위에서도 예산과 일정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만일 캠페인 예산을 50만 원으로 설정한 후 세트를 두 가지로 세팅을 하였을 때 각각 25만 원, 25만 원씩 예산이 배분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성과가 좋은 세트에는 40만 원, 성과가 좋지 않은 세트에는 10만 원이 배분될 확률이 높은데요. 하지만 나는 이 광고가 아무리 성과가 좋지 않더라도 최소한 15만 원은 태우고 싶다라고 하실 때 일일 최소 한도를 정해주시면 되는 거고, 또 성과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일 최대 20만 원 이상은 광고비를 사용하고 싶지 않다 하실 경우는 일일 최대 예산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정 프로모션이나 아니면 이벤트 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시작 날짜와 종료 날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트 단위에서만 설정이 가능하며 만일 시작 날짜가 지났다면 시작 날짜를 수정할 수는 없으니 신중하게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트 단위에서는 타겟 관리를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위치, 그리고 연령, 맞춤 타겟, 언어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연령 같은 경우에는 최소 연령부터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18살부터 노출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18살 이하인 고객에게는 광고가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만일 내 상품이 건강기능식품이기 때문에 30대 이상의 고객에게만 노출을 시키고 싶다 할 경우에는 최소 연령을 높게 설정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 노출을 시켜야 하는 광고의 경우 언어 설정은 한국어로만 해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제가 광고 설명이나 광고 문안 자체를 한국어로 적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언어로 노출을 시킬 경우에는 영어나 또 다른 언어로 노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언어 설정을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드밴티지 타겟 탭에서 더 상세한 타겟 설정이 가능한데요. 맞춤 타겟의 경우에는 메타가 자랑하는 관심사, 리타겟팅, 재회 타겟팅 등이 가능합니다. 그럼 타겟을 새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를 눌러 맞춤 타겟을 버튼을 눌러주시면 맞춤 타겟의 소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방문한 사람들을 중에서 고를 것인지 혹은 내가 직접 고객 리스트를 올려서 해당 타겟을 설정할 것인지 등을 고를 수가 있는데 웹사이트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춤 타겟의 경우 홈페이지에 픽셀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추후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서 보신 것과 같이 연령대를 다시 한번 설정할 수 있는데 상단의 연령은 최소 연령, 즉 25세 이하에게는 광고를 노출시키지 않겠다라는 의미라면 어드밴티지 타겟 탭에서 설정할 수 있는 연령은 해당 타겟에게 집중적으로 광고를 노출시키겠다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메타의 경우 연령과 성별 타겟을 설정하더라도 알고리즘에 의해 해당 연령이나 성별이 아닌 고객에게도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화면에서의 연령과 성별 타겟팅은 이 성별이나 이 연령에게 주로 노출을 시키겠다 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소 연령을 25세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해당 이하 연령에게는 광고가 노출이 되지 않지만 25세에서 60세로 설정을 하게 되면 25세에서 60세 하지만 60세 이상의 고객에게도 노출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별 역시 전체, 남성, 여성 선택이 가능하나 만일 여성으로 선택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남성 고객에게 또는 알 수 없는 고객에게도 노출이 될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세 타겟팅의 경우에는 인구 통계학적 특성, 관심사, 행동 타겟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관심사 타겟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관심사 타겟까지 설정이 완료되었고요. 노출 위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어드밴티지 노출 위치 그대로 두시면 메타에서 노출이 가능한 모든 노출 위치에 광고를 노출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수정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수동 노출 위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광고를 집행하게 되면 가장 초기에는 어드밴티지 플러스 노출 위치를 통해 가장 성과가 좋은 노출 게재 지면을 확인합니다. 그 이후 수동 노출 위치를 통해 각각의 플랫폼 그리고 각각의 노출 위치를 설정하여 필터링 후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 노출 위치와 게재 지면 위치를 필터링하는 기준은 일주일에서 2주일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세팅은 가장 초기 세팅이기 때문에 어드밴티지 플러스 노출 위치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드디어 광고 단위로 넘어왔습니다. 광고 이름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고객에게 노출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하는 광고 이름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메타 광고, 인스타그램 광고의 경우 앞서 생성하였던 페이지와 인스타그램 계정을 연결하여 광고 노출이 가능한데요. 페이스북 페이지만 있어도 광고 집행이 가능하지만 스레드와 인스타그램에 보다 면밀히 노출하기 위해서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생성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 연결 시에는 해당 광고 계정에 인스타그램 계정을 할당해야 합니다. 현재는 계정을 연결되어 있지만 할당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택이 불가한 상황인데요. 그럼 인스타그램 계정을 할당하는 프로세스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로 복귀하신 후 페이지 광고 계정 하단에 인스타그램 계정 버튼을 눌러줍니다. 추가 버튼을 눌러주신 후 해당 페이지에서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인스타그램 계정 연동 시 자동으로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제 광고 계정에 인스타그램 계정이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인스타그램 계정에 사람 할당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할당이 되어 있어야 해당 사용자가 광고 세팅 시에 해당 계정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 됩니다. 전체 관리 권한으로 부여를 해주시고 자산 연결 버튼을 누르게 되면 광고 계정 등 다른 자산을 연결할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AMPM 이가람이라는 광고 계정을 연동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광고 계정 한 개가 인스타그램 계정에 추가되었다는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광고 계정 하나가 인스타그램 계정에 연동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 연동이 완료되셨으면 페이지에도 인스타그램 계정을 연동하셔야 합니다. 동일하게 페이지에서 자산 연결 버튼을 눌러주신 후 인스타그램 계정을 연동해 주세요.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에 인스타그램 계정이 연동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방금 전까지는 선택이 불가능했던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연동한 인스타그램 계정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스레드 프로필 역시 인스타그램 계정을 사용해서 노출을 시킬 수 있습니다. 광고 형식은 단일 이미지 또는 단일 동영상, 슬라이드, 컬렉션 형태가 있는데요. 오늘은 단일 이미지 또는 동영상으로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딩 페이지를 설정해 줍니다. 웹사이트에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웹사이트 URL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웹사이트 URL을 작성하게 되면 URL 미리 보기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해당 URL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랜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표시 링크의 경우 대표 페이지가 아닌 상품 랜딩 페이지, 카테고리 페이지의 경우에는 이렇게 웹사이트 URL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웹사이트 URL을 짧게 혹은 대표 페이지의 URL로 표시해주는 기능입니다. 웹사이트 URL에 전화 걸기 혹은 인스타그램으로 랜딩할 수 있는 버튼, 왓츠앱으로 전화를 걸 수 있는 버튼, 그리고 인스턴트 양식으로 이동할 수 있는 버튼이 존재하지만 근본은 브라우저 추가 기능 없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크리에이티브 단위에서 광고 소재를 세팅할 수 있는데요. 크리에이티브 설정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미지와 동영상을 업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 광고를 업로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미디어 버튼을 누르시면 새로운 이미지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업로드 버튼을 눌러주세요. 정사각형 소재를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인스타그램 광고의 소재 사이즈는 노출 위치에 맞게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정사각형의 경우에는 피드에 노출이 가능하고 스토리와 릴스의 경우에는 9:16 비율의 세로로 긴 소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미지이지만 다양한 계제 위치에 노출을 하는 경우에는 하단의 교체하기 버튼을 눌러 새로운 이미지를 업로드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사각형의 소재는 피드에 노출이 되고 세로 방향의 소재는 스토리와 릴스에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가로 방향으로 노출이 되는 건들도 있지만 여기는 정사각형 소재도 함께 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 기본 문구와 제목, 그리고 설명, 행동 유도 버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텍스트들은 광고 제목이나 캠페인 제목과는 달리 실제로 광고에 노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브랜드나 제품의 소구 포인트를 잘 담아서 노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선 사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메타에서는 다양한 크리에이티브 개선 사항을 제공하고 있는데
문구를 개선해 준다거나 시각적 보정 효과를 추가할 수 있고 음악 혹은 슬라이드 형식처럼 다중 이미지 형식을 조정할 수 있고 CTA 개선 효과 등의 다양한 크리에이티브 개선 사항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런 크리에이티브 개선 사항을 너무 과도하게 설정하실 경우 오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노출이 되지 않는다거나 내가 원하는 문구로 노출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성과가 좋을 것으로 보여지는 개선 사항만 선택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개선 사항은 마케터들마다 각각 선택하는 게 다르긴 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음악과 CTA 개선 사항을 기본적으로 세팅 후에 진행을 합니다.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가 등록한 소재가 세팅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두 가지 종류를 세팅한 것과 동일하게 피드에는 피드 사이즈로 노출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스토리에는 스토리 사이즈로 노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행동 유도 버튼의 경우 다양한 행동 유도 버튼을 누를 수가 있는데 전환 캠페인의 경우에는 주로 지금 구매하기, 지금 신청하기, 지금 주문하기, 구매하기 등의 버튼을 주로 선택합니다. 반대로 DB 업종, 문의를 받아야 하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문의하기, 견적받기, 예약 요청하기 등의 버튼을 주로 사용합니다. 오늘은 더 알아보기 버튼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광고 소재 세팅까지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의하고 게시 버튼을 눌러주시면 카드 등록하는 화면이 출력되는데 카드를 등록해 주셔야 정상적으로 광고가 등록되고 광고 라이브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메타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계정 생성부터 광고 세팅까지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다음으로 광고 소재 예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 광고를 주로 진행하는 업종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뷰티, 건강기능식품, 창업, 박람회 등 다양한 업종에서 인스타그램 광고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업종이 구애 없이 인스타그램 광고를 집행 중인데요. 하지만 각각의 업종의 어떻게 인스타그램 광고 소재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주요 업종 몇 가지의 광고 소재 예시를 들어드리며 어떻게 광고 소재를 만들면 효율적일지 간략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뷰티 업종에 대한 예시입니다. 뷰티 업종의 경우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업종이기 때문에 타사와 차별화된 상품성을 강조하거나 제품 디자인을 강조하거나 혹은 제품의 질감이나 효과, 성분 등을 강조하는 소재를 많이 활용하십니다. 특히 프로모션이나 이벤트 기간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강조하는 할인 소구, 이벤트 소구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인데요. 건강기능식품은 무엇보다 신뢰도와 효능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와 성분 등을 강조한 소재를 제작하거나 유명인이나 공신력이 있는 예를 들면 의사, 약사 등의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심의가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딩을 위한 계정 그리고 전환을 위한 계정을 따로 생성하여서 B급 소재나 후킹성 소재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보이는 소재가 B급 소재, 후킹형 소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창업인데요. 창업의 경우에는 영원 창업, 우리는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진 업체다. 그리고 선착순 혜택, 마진율, 투자금 회수율 등 실제로 창업을 원하는 잠재 고객에게 필요할 만한 창업 혜택 관련 소구를 제시하는 소재가 주로 사용됩니다. 실제 가맹점주나 본사 대표가 출연하여서 인터뷰하는 형식의 영상 소재도 많이들 활용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메타 광고 성과 분석과 사례를 공유해 드릴 건데요. 해당 내용은 다음 편에서 좀 더 상세하게 다룰 예정이니 지금은 간략하게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광고, 인스타그램 광고의 경우 대시보드 내에서 광고 성과 보고서를 출력이 가능합니다. 캠페인명, 광고 세트명, 광고명, 성별, 연령, 일, 노출, 클릭, 비용, 전환 매출액 등 원하는 지표를 자유롭게 선택하여서 데이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많은 데이터 지표 중 성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보는 지표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출입니다. 노출은 해당 광고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노출되었는가 확인 가능한 지표입니다. 노출이 너무 많거나 혹은 적을 경우 지면 필터링, 노출 지면을 늘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클릭 혹은 클릭률인데요. 해당 광고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메타 광고, 인스타그램 광고의 클릭률은 2%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보다 낮을 경우 클릭률이 낮다라고 판단이 되며 2%보다 높을 경우 클릭률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광고 유입이 적고 이탈이 잦을 경우, 즉 클릭률이 2%보다 낮을 경우 소재를 변경하여 성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결과입니다. 구매, 상담 신청, 회원가입, 장바구니 담기 등 내가 설정한 전환 목표가 달성된 값입니다. 상위 결과값, 즉 최종 구매, 최종 상담 신청, 최종 회원가입의 경우 최적화가 더딜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하위의 결과값, 즉 장바구니 담기, 페이지 조회 등으로 결과값을 우회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결과당 비용입니다. 광고 비용 지출 대비 전환이 이루어진 수를 파악 가능한 지표인데요. 결과당 비용이 너무 높을 경우에는 소재를 변경하거나 예산을 조정하는 등의 액션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CPC와 CPM입니다. CPC는 클릭당 비용, CPM은 1000번 노출당 비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트래픽 캠페인일수록 CPC가 낮고 전환 캠페인일수록 높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인스타그램 광고, 메타 광고에 대해 기본적인 사항을 알아보고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생성, 광고 계정 생성, 자산 할당, 인스타그램 계정 연결,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고 세팅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사실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더 상세한 부분을 알고 싶으신 경우, 혹은 이미 기초적인 내용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광고 퍼포먼스 2본부 2팀 이가람 팀장에게 문의를 주시면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 하단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MPM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2본부 2팀 이가람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